까래까래 깔아먹고 싶다고. 맨날 제국 맨날 인더갈 수 없잖아. 푸파포마크니 키마 내가 볼까 까래건 달라. 티아샤 거리 먹는 치질약 치센 어떠셨나요? 안 아프니까 마음 놓고 운동해요. 진작에 먹었으면 고생 안 했죠.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요. 약해진 혈관을 건강하게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치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지구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서면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협상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Проект документа,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абсолютно четкие, выработанные формулировки. Значит, на их стороне ждем ответа. 지난달 29일 5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서면으로 협상안을 전달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어떤 요구사항을 담았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을 전제로 자국의 중립국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러시아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협상안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을 논의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Упродовж останніх, які у мене були, які мені народ дав останніх 3 років, готовий до діалогу щодо кінця війни з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이와 관련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각각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양국 정상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 긴급한 조치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달 가까운 전쟁에 해외로 몸을 피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난민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우크라이나 내에서 고향을 떠난 국내 난민은 최소 7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온 일본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일제히 추방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드론 등의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일 러시아 대사관을 빠져나온 버스가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합니다. 러시아 외교관 등 8명과 그 가족이 러시아 측 전세기를 타고 일본을 떠나는 겁니다. 주로 정보 수집을 담당해왔던 이들로 일본이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일제히 추방 조치한 건 이례적입니다. 반면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합니다. 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3가지 장비입니다. および防護衣およびドローンをウクライナ政府に提供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이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리하에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공격이나 살상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은 시판용 제품을 방위성이 구입한 것으로 감시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공격용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와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하고 분쟁 당사국에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방위 장비 3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防衛省自衛隊で保有している市販品で一般には情報収集等で用い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り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비 지원 등을 강화할수록 일본 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속내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미국 의회 인근 야구장에서 진행된 군부대 낙하 시범을 항공기 위협으로 인해 의회에 대피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6시 30분쯤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며 의회 직원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항공기는 의회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워싱턴 내셔널즈 야구장에서 미군 공중 낙하부대가 낙하 시범을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9일 기준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4만 2천 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는데요. 이번 확진자 증가는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하위 변이 BA2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을 맨 처음 촉발한 건 코로나19 대유행이 빚은 공급망의 대혼란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계기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최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마음이 맞는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전쟁까지 발발하며 더 심각해진 공급망 문제를 동맹국들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Ensuring means, and we need to deepen our ties with those partners and to work together to make sure that we can supply our needs of critical materials. 이를 증명하듯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독일에 우리 돈 23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건데 전쟁을 계기로 동맹 중심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Germany wants to be largely independent of Russia by 2024. This is a huge shift. And they are willing to pay a price for it. For instance, they're entering into a special relationship with Qatar, which is one of the major supplier of gas to the world economy. 자국의 득실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국의 내심 동맹이라 믿고 있던 인도는 이미 대러시아 교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You're going to need rare earths, for instance, for the battery systems, many of which you're going to import from China. So again, what seems to me to be more likely is not so much an end to globalization as a reshuffling, a rearrangement of globalization. 세계무역기구 WTO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서로 다른 블록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신흥국, 개발도상국 경제가 혹독한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비중 크고 무기로 내세울 만한 원자재도 딱히 없는 우리나라 역시 여기에서 완전한 예외는 아닐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35.1%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하루 만에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조 원 넘게 증발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어제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 4분기에 비해 20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겠다며 도시 전체가 봉쇄된 중국 상하이. 우리 기업들과 교민들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 돋보기에서 홍소구 기자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와 현지 교민들의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하이 봉쇄로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죠? 네, 상하이 봉쇄의 여파로 우리나라 광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라는 경영 SUV가 있는데요. 지난 18일부터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이 차량은 전국에서 첫 노사상생형 기업 일자리 모델로 화제를 모았었죠. 예. 그러니까 상하이 봉쇄의 여파로 이 캐스퍼의 생산이 중단된 건가요? 네,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이라는 부품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재고까지 이미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캐스퍼의 출고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하루 평균 200대 남짓 생산하던 걸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생산 재개 여부는 오늘쯤 다시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반도체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죠?
네, 한국 GM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평 1공장의 가동률이 이달 들어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이유가 역시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때문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 공급이 제때 되지 않아서랍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는 상하이항은 3주째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항 등에 발이 묶인 선박만 400척이 넘습니다. 도시 봉쇄로 내륙과 항구를 오가는 트럭의 90%가 멈춰서면서 물류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검역 절차도 까다로워져 통관 소요 시간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파는 배터리와 휴대전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관련 수입의 8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경우 상하이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봉쇄가 길어질수록 국내 기업이 받는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상하이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더 심각한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봉쇄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요. 농심과 우리온은 최근 가동을 일부 재개했는데 10% 수준 가동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도 비상입니다. 이랜드, SPC그룹이 운영하는 매장들은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3천여 곳에 이릅니다. 네, 아무래도 상하이 시민들이 고생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상하이 인구를 우리랑 비교해 보면요, 이 봉쇄된 상하이 안에만 2,5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합친 인구 규모와 비슷한 정도인데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물과 음식을 구하는 일도 어렵다고 하네요. 시당국에서 식료품을 배급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현재로선 쉽지 않습니다. 귀국하려면 대학 등에서 통행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발급해주지 않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버스와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운행이 전면 중단돼 공항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네, 뭐 봉쇄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기약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기업들도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불만이 가장 큰 이유가 상하이시 당국의 봉쇄 정책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 문제인데요. 상하이 신규 확진자는 연일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시 당국이 격리 정책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시설로 이동시키거나 아파트 단지를 격리시설로 쓰겠다고 강제로 주민들을 쫓아내기까지 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这干任务去过那个正要查进去，根治上面呢，因为所有的人，你都不晓得这个状态到底维持到啥个程度，侬总要把个标准，或者是讲有一个具体的说法，侬讲看。 네, 상하이시는 주민 반발과 경제 피해 상황을 고려해 봉쇄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러시아 보이콧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6월 개막을 앞둔 메이저 테니스 대회 영국 윈블던도 이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윈블던 대회를 주최하는 올 잉글랜드 론 테니스 클럽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공식 성명을 내고 올해 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뛸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중립국 자격으로 6월 27일에 개막하는 윈블던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국제사회 각계에서 러시아와 우방국 벨라루스를 향한 보이콧 행렬이 연일 이어지자 윈블던 대회 주최 측과 영국 정부는 긴밀하게 논의를 한 끝에 두 나라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윈블던에서는 남자 단식 세계 랭킹 2위 다닐 메드베데프와 여자 단식 세계 랭킹 4위 아리나 사발렌카 등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의 상위권 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많은 관람객은 물론 취재진까지 몰린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야생공원. 이곳에 사는 수컷 멧돼지 푸틴의 개명 축하식 때문입니다. 3년 전 야생공원 관리자들은 러시아 혈통을 가진 이 멧돼지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똑같은 이름을 붙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녀석의 이름이 전쟁을 상기시키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출신 관람객들이 느낄 불쾌함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진 겁니다. 결국 지난 3월 멧돼지의 개명을 결정한 공원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달 동안 새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2,700건의 응모작이 모였고 온라인 투표를 걸쳐 이날 멧돼지는 에베호퍼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이는 바이에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책 시리즈에 나오는 경찰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물 빠진 갯벌 위에 거대한 암초처럼 누워있는 고래 몸 위로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해변에서 길이 20m, 몸무게 70톤가량의 향유고래가 좌초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향유고래는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지역 당국과 어부들은 즉시 낚싯배로 고래를 갯벌에서 구해내려 했지만 워낙 거대한 몸집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결국 이들은 밀물 시간이 올 때까지 고래를 보호하기로 했고 발견 20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고래를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래의 방향 감각에 문제가 생겨 해변으로 밀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빙햄턴시에는 어제 오전 기준으로 36.8cm의 때 아닌 눈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주 올버니에서는 번개가 치면서 눈이 내리는 현상도 관측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뉴욕주 20만 가구를 포함해 북동부 지역에서 30만 가구가 정전되는데요. 또 보스턴과 뉴욕시에서는 눈 대진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대륙별 날씨입니다. 오늘 베이징에는 황사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도쿄와 오사카, 자카르타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나이로비에는 약하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로마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고요. 비가 올 때는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눈구름이 걷히면서 오늘부터는 이맘때 어울리는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구촌 날씨였습니다. 임플란트 하면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면 좋아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뒹굴어준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덕분에 커버부터 지퍼까지 아기에게도 안전한 메모리 폼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폼 소노가 아니면 누가? 소노 시즌. 4월 21일 목요일 지구촌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